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또 혼자서 끙끙 앓으며 견디고 계시는 바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낯선 변화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늙어가는구나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두 번째 청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지금부터 45분 동안 갱년기를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주십시오. 먼저 갱년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는 우리 몸이 생식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 5년 정도의 시기를, 남성의 경우 40대 후반부터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 시기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마치 사춘기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하는 과정이듯 갱년기는 성인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여성 갱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증상들입니다. 안면 홍조와 갑작스런 발한이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땀이 줄줄 흐르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혈관 조절 능력의 변화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생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달은 생리가 없다가 어떤 달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생리가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죠.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하며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증상도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체중 변화입니다. 예전과 같은 양을 먹는데도 살이 찌고 특히 뱃살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서적 증상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기분이 변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며 예민해집니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하는 일이 잦아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 저하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여성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서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합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고 대신 복부 비만이 늘어납니다. 성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성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발기부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면 장애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뼈 밀도도 감소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울감과 불안, 초조함을 느끼며 자존감도 하락합니다. 남녀 공통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죠. 건강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위축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증상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마음가짐의 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갱년기가 힘든 이유를 단순히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먼저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단순히 생식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분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에 관여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세로토닌도 함께 감소해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호르몬 변화는 뇌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나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등의 변화를 일으켜서 기억력 저하와 감정 조절 능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심리적 요인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갱년기는 인생의 큰 전환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게 됩니다. 20년, 30년을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면서 역할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의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을 겪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어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죠. 노화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변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죠. 사회적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부부만 남게 되는데 오랫동안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서로가 낯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도 단절되기 쉽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죠.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의료비가 늘어나고 노후 준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등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회적 편견도 문제입니다. 중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나이 들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들이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왜 힘든지 알면 어떻게 극복할지도 보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건강 관리인데 그 중에서도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치료법입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와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을 방지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감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사길이나 계단을 활용하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수영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주 2-3회, 30-4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수영의 장점은 관절에 무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체형 유지에도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주 3회, 30-60분 정도 타보십시오.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야외에서 타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죠. 요즘은 실내 자전거도 많이 있으니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매년 1-2%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스쿼트를 해보십시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힘들면 무릎을 대고 해도 됩니다. 10회씩 3세트 해보십시오.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동시에 운동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최고의 운동입니다. 30초씩 3세트,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허리 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런지는 다리 근육 전체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좌우각 10회씩 3세트 해보십시오.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헬스장에서 중량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 2-3회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안전하게 시작하십시오. 점진적으로 중량과 강도를 증가시키면 골밀도 증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목, 어깨, 허리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주 2-3회 정도 하시면 몸의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가의 호흡법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합니다. 운동과 함께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입니다. 칼슘은 하루 1200mg 필요합니다. 저지방 유제품, 잎채소, 멸치, 참깨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D는 하루 800-1000 IU가 필요합니다. 연어, 계란 노른자, 강화식품에 들어있고 적당한 햇볕 노출도 중요합니다.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받으시면 됩니다. 콩류는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좋습니다. 콩, 두부, 콩나물,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25-50g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는데 염증을 감소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울감 완화에도 효과적이에요. 갱년기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1.5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60kg이시라면 72-90g 정도네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시켜서 근육 합성을 최적화하십시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2-3잔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정제된 당분은 혈당 변동을 일으켜 기분 변화를 유발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십시오. 나트륨도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염분은 부종과 혈압 상승을 일으킵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직접 요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십시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완전한 어둠을 조성하십시오. 작은 불빛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소음도 차단해야 합니다. 이어플러그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십시오. 침구도 중요합니다.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해서 밤에 땀을 많이 흘려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십시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이완 활동을 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취침 전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십시오. 만약 밤에 자주 깨신다면 침실에서 시계를 치우십시오. 시간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명상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불안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1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초 잠깐 멈추고 2초 내쉴 때는 6초 정도로 천천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잡념이 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복식 호흡도 연습해 보십시오.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해시태그 긍정적인 자기 대화. 갱년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 인생은 끝났어 같은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십시오. 나는 경험이 풍부한 성숙한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 해내고 있어라고 격려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십시오. 미술, 음악, 글쓰기, 원예, 요리 등 뭐든 좋습니다.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작은 악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도 추천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짧은 수필을 써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원예도 치료 효과가 큽니다.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서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더 심해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 보십시오. 친구들과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이나 종교기관의 봉사활동, 등산 동호회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면 외로움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하고 통증도 없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갱년기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갱년기 증상과 비슷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당뇨 검사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유방암 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도 계속 받으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감소한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의 위험도 있거든요.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결정하십시오.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안면, 홍조나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이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같은 상담 기법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항우울제나 수면제 같은 약물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청춘으로 인식 전환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갱년기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는 더 여유롭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을 상실이 아니라 해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20-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꿔보십시오. 젊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행, 공부, 창작 활동, 봉사 등 뭐든 좋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만보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 해보기 같은 것들이요.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십시오. 좋아하는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기, 예쁜 꽃 한 송이 사주기, 이런 작은 보상들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워보십시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천천히 배워보십시오. 온라인 강의도 많고 지역 평생교육원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계속 배워야 해요. 과거의 후회나 원망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같은 생각들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것,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네 상점 사장님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기뻐하고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연에게도 감사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예쁜 꽃들을 보며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젊어 보인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산다 같은 생각들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만듭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만 비교하십시오. 1년 전의 나보다, 한 달 전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해보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수면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명상과 긍정적인 사고, 사회적 관계 유지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갱년기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내셨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을 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